최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그런 슈퍼가 되어야 이제 와가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냐 지겹다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를 또 끝내 같은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기 위해서는 법치가 바로 써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무너진 채 탄핵까지 당했다는 사실, 이것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글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가 파괴가 됐다라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문제, 결코 이 탄핵에 대한 문제가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애달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제가 그분들의 의견도 동료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견을 갖고 있든지 간은 우리가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부당한 것이었다. 법치가 무너졌던 것이고 때법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붕괴가 됐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갖고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 그 탄핵의 부당성에 대한 얘기가 어느새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망해버린 거 아닌지 이제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더 수를 끼치는 건 이러한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분기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은희 쪽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같이 하면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박근혜는 감옥 귀신이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3.1원 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일 감옥 귀신 변호인단의 운명이라는 글을 통해 가지고 정원희 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한국의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이 이기적 목적 실현을 위해 감옥 귀신인 박근혜를 놓고 불성사납게 놀아대다가 지탄을 받고 있다. 가련하게 그지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지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얘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능 정원희 쪽에서 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를 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보수 우파 세력이 보수퍼 정치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리 썼다가 저리 썼다가 그랬다가 지탄받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저에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뭐가 맞습니까? 보수 우파 세력과 보수 우파 정신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 끝까지는 사실인데 지탄받아 따르는 건 사실이 아니죠. 왜 그렇게 뒤에서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다가 교육을 자기들이 버렸잖아요. 결국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랬지 탄밟지 않았습니다. 이용을 먹은 건 사실이지만 지탈 많았다. 차라리 떳떳하게 지탄이라도 받든지 지탄도 받지 않았죠. 그리고 또 정원희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민심을 박근혜는 단 액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무덤 귀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국 학교층이 박근혜 역도의 부역자 영집단이 통합단을 천하악녀와 함께 역사의 무덤 속에 순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적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그 다음에 통합당을 갖다가 무덤 귀신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거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이고, 쟤네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정작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덤 귀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 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 안에도 있다는 거, 보수 우파 세력 아래도 있다는 거, 그거 지금 재료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수로 위원 정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용하다가 어떻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코빼기도 안 보여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머릿속에서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렸어요. 정치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덤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꼰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냐라고 지탄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부당한 것이었다고 하는 그 주장을 결코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그것을 우리가 놓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는 법치가 바로 소외된다라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그 정신은 우리가 토기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 법으로 인해 가지고 법지도 기꺼이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능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비극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보수 우파 세력 내에서 더 박근혜를 지금 무덤 귀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정치적으로 지금 사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통합당에서는 비례위원장으로 김종인 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타다하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제왕 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권력은 철저를 안다. 여태까지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다. 말년이 모두 비참하게 끝이 났다. 그러면 현재 대한 미구조대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지 않나. 대통령이 말미에 좋게 끝난 적이 없다. 대통령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 대통령들한테 문제가 있다. 자, 동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코 동감할 수 없는 얘기가 뭐냐?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버려야 된다. 그것은 결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스럽게 뒤집어서 뭐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회의원한테 문제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고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높이자. 그것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원 내각제 아니겠습니까? 크루즈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각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은 내각제를 죽어도 안 하려고 한다. 수많은 언론들이 당시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프레임이 씌웠죠. 어떤 프레임에 씌웠었습니까? 무능력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대벨리 PC를 통해 가지고 또 연설문을 누가 막 고쳐졌다. 지금 막아주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연설을 똑바로 못한다. 말주변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나에 도 안 되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무능력한다라고 만들어버리고 문을 역하기 때문에 탄핵당해도 싸다. 이런 식의 주장을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까? 내각제를 주장을 했던 김무성, 유승민 그 패거리들과의 싸움, 그 권력 다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 이제 전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무더운 귀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 집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무성 씨글 일전부터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문제는 권력자가 되면 권력을 나누어 주기 싫어 권력 분산 연계하는 막았고 국회는 권력자에게 눌려 소신껏 개헌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주권적인 국민은 오히려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국민개념 발언 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발족시키지 않았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뭐가 새빨간 거짓말이겠습니까? 문재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앙적인 권한을 누리고 있어 가지고 국회가 꼼짝달싹 못했다. 누가 그 말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과 많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지금 국회의원들이 권한이 부족해 다 조금 자발성 못하고 있다.
국회가 아무런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누가 그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심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댔던 사람들도 제법이라고 하는 국민을 앞서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보수 우파 세력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권한을 높여야 된다.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국민이라는 허상된 그 허울 좋은 말을 갖다가 앞세워 가지고 또 대법을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바란 개헌 양대 여기 지금 공동대표를 올라와 있는지 타인들 보십시오제 감히 출처 나왔죠. 그쵸? 어떤 집단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 그대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개헌 유지선은 직급기 때문에 괜찮아 무슨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이 표로 알아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십시오. 개헌 달에 자 148명 의원 명단 지금 보십시오. 더불어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서도 마찬가지로 22명이나 당시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때 법을 통해 가지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다 내걸시켰던 그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등장해 가지고 또다시 때 법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위협은 단시 웬먼 미래에 있는 가상의 어떤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익은 있는 및 위협이고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세요.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가 이 사태를 막지를 못한다면 은탁을 전 대통령은 결국 정치적으로 사랑하지 않을까?